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타지에 계시지만 또 명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족과 함께 또 오손도손 또 즐겁고 복된 시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3부 조직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이 책의 3부에서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은 7장의 리더십과 그리고 8장의 조직 구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조직 운영 시스템이나 또는 교회 문화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 모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이나 사용 모형을 세웠다면 조직 모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조직 모형이라는 것은 사역 모형을 돕는 기능이고요. 사역들이 잘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에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혼자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졌던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었다면 충고로 말미암아 조직을 만들고 리더십을 세우면서 사역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영적 지도자가 항상 조직 문제에 뛰어난 전문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리더를 권력 행사의 직위로 인식하고 사역자와 평신도를 어떤 상하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제로 들 수 있고요. 리더를 세우기 위한 과정의 문제가 또 많이 있고, 또 리더를 세운다 하더라도 훈련이 부족해서 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리더는 무엇일까요? 리더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공유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조직을 구축하면서 구성원들이 제대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비전의 피드백을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혼자서 독주하면 안 되고 구성원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2쪽에 이제 그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비전과 조직을 세워서 전체 조직 구성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조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강도 높게 헌신하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 축약하면 리더십이란 세우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우는 것일까요? 네, 이제 리더십의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리더십의 4가지 영역에는요, 자기를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영성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제 진정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와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성숙한 리더는 초기에는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가도 차츰 구성원이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아가면 스스로 주변적 위치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스스로 리더가 되는 셀프 리더십을 지향해야 됩니다.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리더는. 그래서 조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순간순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방향성과 의미감을 상실할 때 정확한 비전을 보여주고 세울 줄 있어야 됩니다. 또한 리더는 이제 조직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원이 있고 아무리 정말 능력이 좋은 리더가 있더라도 조직을 세우지 못한다면 에너지가 많이 낭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세워낼 조직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리더십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직무형과 관계형이 있고요. 비전 추구형과 조직 관리형이 있습니다. 직무형을 보시면 직무형의 마름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비전을 세우는 것과 조직 세우는 것엔 관심이 있지만 자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관계형을 보시면 이런 마름모형입니다. 이것은 비전과 조직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비전 추구형을 보실까요? 비전 추구형의 마름모는 이런 모양이지요. 비전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엔 관심이 있지만 조직 세우는 것에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조직 관리형을 보겠습니다. 이런 마름모 모양입니다.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비전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어느 형입니까? 직무형일 경우에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처를 받거나 또 피곤하고 소진되는 것에 별로 그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요.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형은 사람들이 만족하나 또는 상처받나 이런 것엔 관심이 많지만 일이 진행에는 관심이 없죠. 비전 추구형은 열심히 비전을 제시하긴 하지만 조직 세우는 것에는 약합니다. 조직 관리형은 조직은 잘 관리하지만 비전 세우는 것은 약합니다. 이렇게 리더의 경우는 어느 한 가지 네 가지를 골고루 갖고 있는 리더는 많지 않고요. 그래서 보완하는 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리더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나 장로님이나 또는 안수집사님이나 또는 설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이런 부분의 리더인데요.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장로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장로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세우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어떻게 개발이 될까요? 리더십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존재 지향성이며 사역 지향성, 두 번째 차원은 타고나는 것이니 개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존재 지향성임에서 주어지는 것에는 성격과 스타일이 있고요. 사역 지향성임에서 주어지는 것은 적성과 은사가 있습니다. 존재 지향성임에서 개발되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있고 사역 지향성이면서 개발되는 것은 역량으로 볼 수 있다. 각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격과 스타일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독특한 방식인데요. 유전적인 것이 크고 환경적인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격 판별법으로 MBTI가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격은 다르다는 것이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인격과 성품은 성격이나 스타일에 반해서 노력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성숙을 이야기하고요. 가치관이나 태도에 의한 또한 여러가지 총체적인 행동 결정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성경에 많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해야 되고 특별히 겸손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겸손하게 리더하고 또 겸손하게 섬김으로 리더하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리더십 개발에서 세 번째로 적성과 은사입니다. 적성이나 은사는 일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적성은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합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라면 은사는 크리스찬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잠재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이제 리더십, 적성과 은사는 어떤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야기하고요. 또 역량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발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적성을 훈련하면 더욱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커리큘럼 체계를 보시면, 자,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양성할 것이냐. 우선 교육이 필요한 영역과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영역에서 교육 수준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기초과정, 핵심과정, 심화과정 등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을 이 책에서는 100단위, 핵심과정은 200단위, 심화과정은 300단위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페이지 142쪽에 보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으로 교육 목표 100단위에서 자기 세우기 영역에서는 영성 111에서 기본 영성, 200단위에서는 영성 211에서 성경학교, 300단위에서 영성 311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이렇게 각 단위마다 같은 이제 아카데미 영역이지만 다른 내용으로 이제 신앙에 관련한 이제 훈련과 그리고 연구의 과정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커리큘럼이 세워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걸 잘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교인들은 일상적으로 이런 교육을 거쳐야 되고요. 또 특정 시점, 직분자 자격이나 사역자 직책 교육 등에서는 꼭 필요한 교육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리더십 양성 과정 이제 7장의 마지막인데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145쪽에 보시면 질문 4번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 동영상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 복습 과제로서 145쪽의 4번이나 또는 177쪽에 4번의 질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쓰셔서 올리도록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4번 질문은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 유형이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을 나열해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입니다. 자, 8장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교회의 조직 구조가 비합리적이어서 성도들이나 많은 교회의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점에 있고요. 교회 조직이 수직적이고 계층화되어 있고 권한이 집중화되며 권력 갈등의 문제가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를 잘 이해하고 또 구조가 불합리하거나 또는 성도들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개편한 리더십의 중요한 이슈이죠. 자, 조직 설계의 기본 틀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47쪽인데요. 조직 설계의 핵심 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잘 점검해서 교회 조직 설계 변수들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교회 조직 형태를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다음에 나오는 각 조직 형태들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설계의 핵심 원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전 설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직 설계에는 핵심 목적의 성취 원리가 있습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의 어떤 핵심 목적에 부합해야 되죠. 목적에 맞는 조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상호 섬김과 공동체의 원리다. 그래서 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 또 유기적 연계성이다. 그래서 교회 모든 기능과 부서가 연결 통합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의 성장을 지향해야죠. 영적 성장을. 그리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참 제자로 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내부 원인과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 예부 요인을 잘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자, 교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요인으로는 개교의 역사와 교회의 크기, 교회 문화, 성도의 특성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는 교단의 정치 형태, 교단의 전통, 지역사회 문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조직으로는 교회들의 정치 형태로는 감독제 형태, 장로제 형태, 회중제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독제로는 권위가 강한 성직자가 조직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로마 가톨릭, 성공회, 또 개신교에선 감리교가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장로제로는 대부분의 개신교, 침례교회나 회중교회를 뺀 것은 대부분 장로제죠. 교인들이 선택한 대표자들에 의해서 전체가 이제 관리되는 형태입니다. 담임 목사도 장로 중의 일원으로 장로회의 이제 대표가 되고 있고요. 회중제는 교인들에 의해 조직이 관리된 형태로 평등주의적이며 성직자는 회중에 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회중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조직 구조의 형태를 보시면 목회자 중심의 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 구조 페이지 160쪽에 있는데요. 담임 목사 밑에 당회가 있고요. 담임 목사나 당회가 같이 이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기본 사역으로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 사역에 5개 있고, 구역과 소그룹 모임, 주일학교. 그래서 구역과 소그룹과 주일학교에 교회 전교인들이 다 배치되고, 맨 왼쪽에 있는 기본 사역으로는 사역을 위해 편성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구조인데 이 구조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당회를 지지하고 또 보완하는 전문 지원 그룹과 행정 지원 그룹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역 기반 위원회 교회 구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공동위회가 제위에 있죠. 최고의 결정제 단이고요. 그 밑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보통 교회마다 재직회의 참여 제한을 다르게 하지만 재직회 회장은 담임 목사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안수 집사 이상이 재직회거나 아니면 서리 집사 이상이 재직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나 교육자회는 재직회를 이렇게 돕고 이제 그 역할을 부분 이제 나누고 있고요. 재직회위원회 총무서기획의 각 위원장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사역 형태로 예배위원회, 친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선교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적으로 모든 교인이 여기 다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필요는 없고요.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과 소그룹의 혼합 영위입니다. 이것은 각 왼쪽과 오른쪽 끝에 소그룹 사역 지원이 있고 기획처나 사무처나 공관위원회들이 있고 이 위에 팀별로 되어 있죠. 소그룹 사역 지원 위에 봉사팀, 전도 선교팀, 훈련원, 뭐 새가족팀, 목장지원팀이 있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사역지원팀, 복음 전파 사역팀, 섬김 사역팀 뭐 이런 식으로 예배 사역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는 모든 교인이 다 소속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교인이 다 소속돼야 되는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단위가 있고요. 목장이 몇 개가 묶여져서 초원이 있고 초원을 또 몇 개 모아서 평원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센터에 있지만 왼쪽으로는 소그룹 사역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재직회 당회 공동회와 또 맞물려서 기획위원회, 사무처 공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소그룹 기반형 셀형 교회 구조인데요. 담임 목사 밑에 소그룹 사역원과 사역자 그룹과 기획팀, 재정팀, 행정팀이 있고 그리고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초원 1, 초원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각 목장 안에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장이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초원은 목장 몇 개를 묶어서 초원이 되는 건데요. 이제 구조가 완전히 이제 행정은 사라지고, 그리고 팀이나 사역은 사라지고, 소그룹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전문 사역 지원이나 예배 교육 선교 지원자들, 그 기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장로 모임, 이제 회중 기반 참여형 교회 구조가 있습니다. 강동교회 사례를 올려놓으셨는데요. 보시면 이제 장로 모임이 있고요. 장로 모임이 이제 평신도 대표들이죠. 있고, 그 밑에 소그룹 팀, 사역 담당팀, 행정 지원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회중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등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계질서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제 분권화되어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좀 이런 형태가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교회 조직 형태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173쪽에 표 8-3을 보면은 교회 구조 형태별 특징을 잘 비교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있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반면에 의사결정이 늦거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는 반면에 교회 전체의 어떤 집약적인 것들이 떨어지고, 또 분권화가 잘 돼 있는 반면에 체계적인 이제 조직 체계 관리가 어려운 점도 있고, 집중화가 높은 반면에 또 수직적이고 이런 것들에 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문제는 어느 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잘 분석하고 비교해서 우리 교회에 맞는, 또 비전과 목표에 맞는 조직 구조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장에서의 4번 질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현재 여러분의 교회 구조는 5가지 유형 중 어느 것에 가까웁니까? 그래서 교회 조직을 설명해 보시고요. 이런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또 변수들이 있습니까? 장점이나 단점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145쪽의 4번이나 177쪽의 4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답을 해주시고 무드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